자, 여기서 한번, 자, 원론적으로, 다시 제가 볼게요. 자, 이게 고구려, 때부터 이게 계속 이게 기마 전술이 이게 계속 내려와요. 청나라까지도 그때 내려와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창기병이에요. 자, 이게 청나라 창기병인데 아까 고증이 잘못돼서 활은 안 달았어요. 자, 이게 고증이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거는. 창기병은 창만 들고 다녀요. 왜? 이게 창만 들고 다니기도 무거워. 창에다가 칼에다가 여기 칼도 있죠? 여기 칼인가? 아니, 활인가? 활에다가 하게 되면 이게 이도저도 아니게 돼. 금나라 이게 만주 쪽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창을 쓰면 창만 써요, 얘네들은. 이게 창기병. 창이 뾰족한 걸 써요. 이런 건 잘 안 써. 왜? 찌르기 전략이야. 이게 고증이 안 되는데, 이 창에다가 독을 기본적으로 묻혀요. 이게 독주머니 같은 걸 이게 하나씩 가지고 다녀. 그럼 여기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여기다 창에다 그럼 창으로 어떻게 하냐면, 창기병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기 보병을 만나면 그냥 보병은 기병 만나면 그냥 밥이에요. 그냥 밥이야. 기병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독을 묻혀서 어떻게 먼 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기동력 있게 해가지고 보병들한테 어떻게 해요? 창을 살짝 찔러요. 그러면 이게 독에 이게 감염돼서 죽어요. 살짝만 찔러도. 그런 전술이에요. 활도 똑같아요. 여기다 독을 묻혀요. 독을 묻혀야지 활 자체로 맞아서는 안 죽어요, 이게. 사람이 잘. 여기다 독을 묻혀서 그 독으로 죽여요, 보통. 뭐 독을 해가지고 활을 쏘게 되면, 그거를 맞고 언제 제 보병들이 죽어. 자, 보통 기마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기마병은 보병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보병들은 밥이에요, 그냥.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게 고구려의 기병이 이래요, 원래. 이게 좀 고증이 잘 돼 있네. 이게 이게 겹대기를 해요. 자, 이게 안장 쪽에 한번 겹대기를 하고, 말 안면 부위를 겹대기를 하고, 목 부위를 겹대하고, 얼굴 부위를 겹대기 하고요.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안장 부위, 엉덩이 부위를 겹대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안면 부위예요, 여기가. 왜? 이게 상대방 화살이 오면 여기에 다 맞거든. 그래서 여기를 갖다 줘. 발에다가 하게 되면, 생각을 해봐. 발에다가 하게 되면 말이 못 달려요.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래요. 뒤에 뭐 이런 걸 다는데, 이런 건 실전에서 이런 거 달면, 그것이 이런 거도 이게 특수한 경우에만 달지, 어지간하면 이런 건 안 달고 그래요. 약간 고증이 좀 그래요. 자, 여기를 보면, 말에는 지금 없죠. 말에는 갑옷을 안 입었고, 위에만 갑옷을 입었죠. 이게 청나라 때 이게 바뀌어요. 말한테 갑옷을 안 입혀요. 청나라 때. 왜? 옛날 몽골 때 그게 당해가지고. 말한테 갑옷을 입히니까 어떻게 해요? 몽골군은 겁나게 기동력이 좋은데, 금나라 기병은 어떻게 해요? 창기병은 어떻게 해요? 겁나게 기동력이 느린 거야. 그냥 쫓아가지를 못해. 쫓아가다가 어떻게 말이 헥헥거려. 그러니까 어떻게 못 쫓아가요. 쉽게 말하면 몽골 기병이 10발자국 뛰는 동안 이 온 말에다가 말하고 사람한테 군인한테 다 이게 갑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발자국밖에 못 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쫓아가지를 못해요. 자, 예,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이게 옛날에 이걸 갖다가 금나라, 이게 고구려에서 금나라 때까지 이게 기본 전술로 내려와요. 이게 청나라 때까지 이 툴이 그대로 내려오긴 내려와요. 근데 약간 좀 변형은 돼요. 이게 고구려 때 광개토대왕 때 이게 만들어낸 이게 기마 전술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요, 기마 전술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기마 부대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구성이 이렇게 돼요. 예전에 설명했지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때 이게 만들어져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때 기마 부대는 어떻게 해요? 크게 3개의 기마 부대로 나눠져요. 넌 뭐냐?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이게 적진이라고 가정하면 제일 전면부에 어떻게 해요? 창기병. 자, 창기병 설명드렸죠? 자, 수렵기병. 자, 수렵기병은 뭐예요? 활을 쏘는 양반들. 자, 기습기병. 기습기병은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특수부대들. 정찰대나 특수부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습부대는 어떻게 되나요?
기습기병 같은 경우는 이게 원체 보안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자, 기습기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얘네들이 뭐냐 이게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기습기병이 그때마다 틀려요. 그때마다 틀려요. 자, 그게 왜 그냐? 기습기병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 적진 깊숙이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저기 아군의 그 군복을 입고 가면 바로 바로 적군들이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바로 공격이 들어가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진 깊숙이로 들어가려면 적군들을 속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적군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습기병을 갖다가 어떻게 적군들이 자기네 아군인 것처럼 속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뒤에 보통 이게 뒤에 짱 박혀 있어요. 왜? 상대방 적진들이 못 보게. 그럼 얘네들은 기습기병들은 어떤 복장을 하고 있냐? 상대방의 기병의 복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틀려져요. 상대방의 군대에 어떻게 해요? 기병의 기병을 갖다 그대로 해가지고 해요. 왜? 적진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 못해야 어떻게 해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지휘부나 보급 창고를 갖다가 태울 수가 있어요. 자, 아군의 군복을 입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와, 적군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활을 쏘면 고슴도치가 돼서 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습기병은 그때그때 틀려요. 보통 기본적으로 기습기병은 적군의 옷을 입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아군들도 헷갈리잖아요. 자, 그걸 갖다가 무슨 완장, 우리 옛날 뭐 PRC 완장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이게 완장이나 어느 부위에 어떤 색깔로 해가지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 쪽 기병에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분별시키도록 교육을 시켜요. 뭔가 이게 딱 적군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옷을 적군의 입을 입었는데 우리 아군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적군을 가장한 우리 아군이라는 거를 상징적인 걸 갖다가 그건 그때마다 틀려요. 손수건이나 아니면 뭐 황금색 두건을 띄거나 아니면 창에다가 하거나 무슨 장갑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 무슨 색의 장갑을 끼거나 이게 암호화처럼 그걸 갖다가 해요. 이거는 이제 기밀이죠, 당연히. 적군은 몰라야 하니까. 우리 아군은 알고. 우리 아군들한테는 그거 갖다가 알려줘요. 그러면 그게, 적군을 가정한 우리 기습기병이라는 거는 우리 아군들은 알아. 공격을 안 겠죠, 그래야. 근데 적군들은 몰라. 왜? 적군의 군복을 입었어. 그리고 암호화된 뭔 표시는 적군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아군인지 자기네 아군인지를 판별해요. 그 기습기병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습기병 애들은 창, 칼, 활, 모든 도끼, 모든 병기를 다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왜? 어떤 적이 올지 모르잖아. 그럼 그 적이 쓰는 병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모든 병기를 만능적으로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기습기병은 아무나 안 뽑아요, 이게. 일단 특히 정예고 모든 병기를 다 쓸 줄 알아야 돼, 얘네들은.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걸 많이 하냐면 화살을 이게 쏘는 기병으로 많이 이걸 둔갑을 해요.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 적군의 정령행 이게 정령이라고 하죠. 정령이라고 맞나? 정령이라고 하죠. 이게 막 이게 밀서를 막 이게 전달하는 정령 있죠. 상대방 적군의 정령으로도 가장을 해요. 왜? 적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정령인 척 하면서 적진 지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적장의 모가지를 따요. 그런 일도 해요. 실질적으로 성공을 해요. 성공을 못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번 적진의 모가지를 따려고 지휘까지 이게 적군의 이게 특수부대 애들이 도와가지고 지휘를 갖다 한번 흔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령관의 멘탈이 흔들려. 죽이지는 않아도 그 근처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습기병은 아무나 안 뽑아요. 최정예 중에 정예만 뽑아요. 기습기병, 얘네들은 월급도 틀리고 나중에 이게 저기 군대 전역을 하면 굉장히 좋은 관직 자리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모든 여기 창기병도 그렇고 수륙기병, 처음에 들어오면 창기병이나 수륙기병을 먼저 이게 하고 들어오고, 이 중에서 저기 굉장히 뛰어난 애들을 뽑아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내. 그게 기습기병 애들이에요. 말은 기본적으로 잘 타야죠. 그리고 어떻게 적진 기수위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저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애들이 기습기병한테 어떻게 이게 속아가지고 보급 창고나 이게 적진 모가지도 따오게 돼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적장들 모가지도.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혼불백산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습기병은 항상 어떻게 해요? 기마대에서 제일 뒤에 이걸 해요. 나중에 나폴레옹도 이거를 갖다 썼다. 이게 아마 동양에서 다 가져온 것 거예요. 이게 고구려 때 고구려고 금청까지도 나와요. 근데 청나라 때는 많이 바뀌어요. 이제 이게 몽골 기병처럼 가볍게 이제 바뀌어요. 자, 이게 창기병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앞에가 다 이게 그 당시에 고구려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무장을 했어. 탱크처럼 무장을 했어. 뭐야, 활 같은 게 안 뚫리게 여기서. 좀 약간 아쉽네. 제대로 된 고정된 자료가 없네. 제가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자, 이 상태에서 갑옷과 입으면 좀 돼. 자, 이게 창기병이야. 창기병은 뭐 설명이 됐죠? 자, 창기병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진이 틀려요. 창기병이 이게 아마 로마 쪽도 이걸 여기서 보고 했나? 이게 3열식이에요, 창기병이. 1열로 쭉 있고, 그 다음 2열 쭉 있고, 3열이 쭉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1열 애들이 앞에 보통 이렇게 붙게 되면 보병 애들로 붙으면 부병 붙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창으로 찔러 죽여. 그럼 계속 찔르다 보면 팔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2열로 물려놔요. 2열, 3열로 물려놔요. 3열로 물려놔요. 뭐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로마도 이 전술을 쓸 거예요, 이게. 이 로마가 아마 여기서 이걸 보고 전술을 갖다가 아마 베껴온 것 같아요. 자, 1열에서는 어떻게, 1열은 싸워요. 1열은 싸워, 계속. 앞에 보병, 적이 있어. 보병이나 적이 있으면 어떻게 계속 싸워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싸우다 보면 팔이 아프고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사인을 해줘요. 더 이상 못 싸우겠다. 이게 딱 이렇게 손을 들고 사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 2열에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쏙 들어가고 1열에 있던 사람이 뒤로 빠지면서 3열로 빠져나요. 그럼 3열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2열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냐? 1열은 싸워요. 앞에 보병이나 뭐 저 기병 있으면 1열은 싸워요. 자, 2열은 뭐예요? 대기와 뒤에서 어떻게 해요? 저기 보좌를 해줘요. 이게 창이 길기 때문에 이게 말 사이로 해가지고 이게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창이 길기 때문에 뒤에 있던 이게 약간 억각으로 이렇게 억각으로 해가지고 말 사이로 해가지고 이게 상대방들에게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2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찔러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좀 이해가 되시란가? 여기서 좀 적어야 하나? 이게 에이씨, 뭐야? 이게 억각으로 가. 이게 잠깐 그냥 갈까요? 억각으로 해가지고 이게 창이 그 사이에 있어요. 이게 앞에 말 있으면 그 중간 사이에 2열들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사이로 이게 삐찍고 들어와, 보병이나 얘네들이. 그럼 위험하잖아. 그럼 2열 애들이 못 부대로 이렇게 해서 찔러 죽여버려. 그래서 자, 1열은 싸우고 2열은 어떻게 해요? 서포트를 해줘요. 1열을 갖다가. 그럼 3열은 뭐냐? 3열은 쉬는 데예요. 쉬는 공간. 자, 1열에서 싸우다 보면 팔이 아파. 그죠? 그러면 말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인을 딱 줘요. 이게 손을 보통 들어. 한쪽엔 창을 들고 한쪽에는 손을 싹 들어. 창을 싸우면서 한쪽 손을 딱 들어. 그럼 어떻게? 그럼 뒤에 쪽 2열이 어떻게 해요? 그 사인을 받고 어떻게 해요? 1열에 있는 사람 이게 말 뒷걸음치면서 빠지자마자 1열이 그 사이에 쏙 들어가요. 그럼 2열이 뒤로, 이제 여기 1열이 있다는 뒤로 오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3열 뒤에 있는 사람하고 또 다리를 바꿔요.
그러면 3열에 있던 사람이 2열로 가겠죠. 네. 그럼 2열에 있던 사람들은 서포터, 3열에 있던 2열에 있던 서포터 해주고 1열에서 싸우던 사람 어떻게 해요? 3열도 가서 어떻게 쉬는 거예요. 여기서 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또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요. 이게 3열은 쉬는 곳, 1열은 싸우는 곳, 2열은 어떻게 해요? 서포트 및 1열을 이게 저기 교대해줄 대기 및 서포트. 2열이. 이게 창기병의 기본 전술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이게 로마 기병도 아마 이 전술을 써요. 근데 이게 그 전술이 이게 제나라, 이게 원래 제나라 전술이에요. 이 전술이. 제나라의 창기병들이 쓰던 전술을 갖다 그대로 광개토 대왕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카피해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제나라는 창기병이 있고 뒤에 뭐가 있냐면 어떻게 수력 기병이 있냐? 수력 기병이 없어요, 걔네들은 창기병이 있고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저기 제나라 애들은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그냥 이게 장군병이라고 해나? 그 당시에는 그냥 저기 장군병이 이제 뒤에 이제 포진을 해요. 활병이라고 하죠. 활을 쏘는 군병, 장군병이 어떻게 뒤에 포진해. 보병이죠. 말은 안 탄 장군병이 어떻게 뒤에서 서포터를 해줘. 이게 제나라 전술이에요, 기본이. 그럼 뒤에 제나라도 이게 뭐냐, 저기 기습부대가, 왜 그래, 이거. 기습부대가 있었나? 얘네들은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광개토 대왕 때 이걸 봤네. 이걸 이제 말갈렛들이 이걸 잘해. 말갈렛들이 원체 말을 잘 타고 이게 속임수를 잘 써.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습기병을 말갈렛들이 대부분 써요. 그럼 창기병 애들은 여기 어떠냐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기 뭐냐 개마무사대 애들하고 개마부사대 애들이 몸이 터미네이터 같이 생겨서 근육질이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창으로 쫙쫙 찌르면 어떻게 해? 그냥 뚫려요. 그냥 상대방 진영들이 다. 그리고 개마부사대하고 하얼빈 애들을 갖다 많이 써요. 그 당시에 저기 보니까 이게 우리 저기 광개토대왕 이 양반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상대방 얘네들한테 보니까 이게 금속 물질이나 이 금속이나 이게 제나라 창기병보다 이제 고구려 창기병은 이제 생긴 지 얼마 되니까 많이 떨어지죠. 장비가 훨씬 딸리는 거야, 이게. 많이 딸려, 장비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힘이라도 좋은 애들을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개마부사대 애들이 터미네이터 같은 몸이야. 그리고 하얼빈 애들 중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몸이 이런 말 하는데 곰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 떡대가 이렇게 가지고 하얼빈 애들이 뼈가 굵어 얘네들이 어떻게 칼집 몇 방 맞아도 얘는 끄떡을 안 해. 하얼빈 애들이. 그 하얼빈 애들 갖다가 어떻게 용병 애들 갖다가 여기다 포진을 시켜요. 얘네들이 갑바가 겁나게 좋아. 얘네들은 칼이나 활 맞아도 어떻게 해요? 끄떡을 안 해. 얘네들은 갑바가 원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여기를 갖다 하얼빈 애들 갖다 많이 포진을 해. 하얼빈 용병을 포진을 많이 해요. 하얼빈 용병 애들이 이게 몸 등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창기병을 딱 잡고 쫙쫙 이게 팔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저기 상대방 제나라 어떻게 기병이 갑옷이 뚫릴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힘이 원체 좋으니까 얘네들이. 제나라 애들은 힘이 안 좋아. 제나라 애들은 장비는 좋은데 힘이 부실했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장비는 그쪽이 훨씬 뛰어났는데 힘이 좋으니까 어떻게 밀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제나라 창기병을 갖다가. 그럼 제나라 같은 경우는 뒤에가 어떻게 그냥 장군병이었어요. 보병이었어요. 근데 장군병의 특징이 뭐냐? 빨리 달리지를 못하죠. 자, 어떻게 근데 고구려는 어떻게 해요? 뒤에 수력기병이에요. 활을 쏘는데 말을 타면서 활을 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저기 기동적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제나라 군대는 어떻게 해요? 기동적으로 못 움직여요. 창기병 애들은 그래도 기동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뒤에 있는 애들은 활을 쏘는 애들이 어떻게 보병이에요. 장군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봤자 어떻게 얼마 못 가, 헥헥거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동전술에서 밀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동전술에 밀려가지고. 자, 우리 쪽은 어떻게 다 기본적으로 다 기병으로 다 꾸며요. 기병밖에 해서, 일단 그 당시에 전진부대는 다 기병이고, 보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보병은 뒤에 진을 치거나 성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좀 높은 지형에서 매복해 있거나 거의 그런 식으로 해요. 자, 왜냐? 이게 그 당시에 이게 공격하는 입장과 방어하는 입장이 틀려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보병이 효율적이에요. 성이나 이런 주요한 위치에서 매복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에요. 근데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병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좀 이런 말하면 그런데 뒤에 있는 베이스 캠프를 지키는 정도 용도예요. 좀 진지 지키는 정도. 왜냐면 이런 좀 이게 상대방 기병하고 붙으면 보병한테는 개작살 나요. 제 나라 보병하고 우리나라 보병 고구려 보병을 끌고 제 나라 참기병하고 뒤에 있는 이게 장군병 있는 상태에서 붙잖아요. 그냥 녹아내려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아예 기병만 그 당시에 위주로 가요. 보병은 거의 뒤에서 이제 좀 요새를 지키는 용도로 하고 대부분 기병으로 해서 이게 출두를 해요. 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보병은 그렇게 큰 효력이 없어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보병이 이게 활을 쏘는 보병이나 창이나 칼을 다루는 보병들이 있어요. 근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보병이 효율적인데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무엇보다도 최고 뭐냐? 전투력은 약한데 공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보급을 겁나게 많이 먹어요. 보병들이. 너무 당연하죠.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보병은 거의 안 데려고 거의 기마병만 데려가서 어떻게 제 나라로 정벌을 해요. 그 당시에. 그때 이게 기본 구성이었어요. 고구려에. 네, 보병은 서포터 하는 성 지키고 주요한 매복지를, 요새와 매복지를 지키는 용도만 보병을 깔아놨지, 기본 공격 전술은 다 기마 전술이었어, 그 당시에. 아니, 말을 적으니까 겁나게 돈이 많았나 봐요. 예전에 고구려가 왕실도 그지였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병을 썼기 때문에 돈이 안 들었어요. 자, 정규견을 썼으면 일일이 다 적었는데 용병을 쓰면 어떻게 돼요? 용병은 자기가 자기 장비를 다 가지고 온 상태로 어떻게 싸워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요, 용병의 특징이. 자, 이게 말갈 쪽이 옛날에 몽골 쪽이 초원 사람들이에요. 말과 칼을 잘 다루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항상 말과 칼은 소지하고 다녀요. 활도 소지하고 다니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장비를 다 가지고 와. 그러면 여기 창기병은 뭐예요? 창기병은 자, 이거는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고구려의 재원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마부사대 애들을 갖다 여기다 넣은 거예요. 개마부사대하고 하얼빈 애들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제 하얼빈 애들도 거기서도 말이 귀해요, 그쪽은. 근데 이게 몽골이나 초원 쪽에서 말이 흔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말을 몇 마리씩 끌고 다녀. 마적질 하고 그러려면. 그리고 자기 기본 활이라고 돈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장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큰 돈이 필요가 없어요. 제일 큰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게 요 창기병이에요. 그 수립기병도 기존에 있던 이 수립기병 애들이 대부분이 말갈애들이에요. 아니, 여기도 말갈애들이면, 수립기병 애들이 대부분이 유목을 하던 애들이에요. 고구려 내에서도 유목하던 애지만 말갈애들이 많이 와요. 자, 이 중에서 최고 정예 애들을 갖다 뽑아내요. 이 중에서도 말 잘 타고 싸움 잘하는 애들 뽑아놓은 게 기습기병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수렵기병 애들이 거의 구성원이 누가냐? 말갈애들이 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돈이 거의 안 들었어요. 지들이 타던 말 끌고 오고 지들이 쓰던 칼 갖다가 쓰고, 그 당시에 칼을 다 집집마다 놓는 게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지가 쓰던 칼 가져오고, 쓰던 활, 왜 자기가 쓰던 게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거의 돈이 안 들어요, 얘네들은. 그냥 월급만 주면 돼야. 용병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근데 얘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있긴 했죠.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 창기병 쪽, 수립기병에서 말 잘 타고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기습기병으로 따로 뽑아가지고 뒤에다 포진을 시켜요. 이게 기본적인 고구려의 기마 전술의 병법도예요, 이게. 여기서 한번 통과할까요?